시작합시다. 목록에 대한 거 조금만 보고요. 그리고 동적 변화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내용은 동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이제 밑줄 긋고 윗줄 긋고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대단한 기능이 아니라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록에 대한 거에 리스트. 자, 오늘 목록 그러면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런 동그라미 쓰고 난 다음에 아이템들 그 다음에 그 하위에 또 있는 목록들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를 든다면 뭐 다른 말로 순서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1, 2, 3으로 적을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정하는 거가 일반적인 어떤 그 HTML5만 가지고 한다면 HTML만 가지고 한다면 요런 형태는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기를 뭐냐면 좀 더 이제 그 기능을 예쁘장하게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을 집어넣어서 한번 나타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스타일 설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설정.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동그라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속이 비는 어떤 동그라미 이거 이제 블렛이라고 얘기했듯이 총알구멍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런 거 없었죠 네모난 거. 또 하나가 숫자처럼 1, 2, 3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 로마자에 대한 걸로 소문자 I 자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 또는 A, B, C 또는 대문자 이렇게. 때로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런 모습에 여기에 그림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우리나라 국기를 갖다 집어넣겠다. 아니면 여기에 어떤 저희 이 사람 얼굴을 집어넣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 이미지를 이런 어떤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저희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여기 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가 리스트의 스타일 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하냐면 글머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여기 그림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모습을 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그림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이미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이런 형태를 결정해 줄 수 있을 때 또 쓸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뭐 학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뭐 A, B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는 학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뒤쪽에 A, B, C 이렇게 뒤로 나올 수도 있고 앞쪽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치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위치에 대한 포지션이겠죠.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그 목록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얘는 하나하나 이제 나열해 본다면 기본적인 제 HTML에서만 제공해 주는 데다가 조금 더 모양을 바꿔서 집어넣기 위한 것 중에 하나 타입에 대한
네, 5개의 리스트 스타일 타입. 네, 크게 둘로 나눠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뭐냐면 순서가 있는 경우죠. 이거는 이 무순서죠. 순서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 경우와 순서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형태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걸 언오더드 리스트하고 오더드 리스트로 나누죠. 자, 여긴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모습에 대한 거가 있고 속이 빈 게 있고 네모난 건데 꽉 차게 속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속성값은 어떻게 될 것이죠? 이걸 디스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여긴 꽉 채운 동그라미 모습으로 들어간다. 물론 이게 크기가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가 아니라 모습만 결정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건 서클이라고 부르겠다 하죠. 이건 스퀘어겠죠. 근데 속이 빈 스퀘어는 없고 한 가지 종류만 있다 하죠. 그다음에 이 1, 2, 3과 같은 숫자 값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데시말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되겠다. 이런 값에 의해서 결정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소문자 1 I자로 나타나는 이런 식의 걸 표현할 적에는 이 로로만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돼요. 외울 필요 없죠. 이런 수업하게 되면 저희 이 문화원에서 수업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큰 I자로 돼 있으니까 대문자니까 어퍼 로만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뭐 ABC도 있고 대문자 ABC도 있고 소문자 ABC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땐 당연히 로어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로 나왔을 적에는 이거는 어퍼 알파라고 쓰면 되겠다. 자, 뭐 이렇게 된다는데 속성값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 구분자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 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드 리스트가 나오겠죠. A라고 하는 거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나오고 A라고 하는 데는 IT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는 거. 여기는 웹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어떤 목록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요 하위에 동그라미, 서클 여기 저자가 나오는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저자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IT 기술 뭐 서적이라고 하는 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 다음에 까맣게 칠해져 있는 디스크 형태일 때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가정하고 IT 컴퓨팅이다. 자, 여기는
스퀘어 형태로 돼 있고 김이라고 하는 분이 자 이렇게 생긴 내용의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목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목록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 HTML5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이 표현하면 되겠는지에 대한 거를 저와 같은 속성을 이용해서까지 한번 나타내 보자. 요거부터 쓸게요. 헤드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스타일 부분이 있을 테고 저희 스타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제 HTML5에서 제공해주는 목록 리스트들대로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A하고 B 이렇게 대문자가 나온 걸로 보니까 바로 이 부분 어퍼 알파라고 하는 걸로 오더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더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쓸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OL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태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오더드 리스트의 태그고 그 다음에 어느 오더드 리스트에 대한 거는 이제 그 UL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항목 하나 쓸 적에는 리스트라 해서 LI라고 하는 걸로 적게 주면 되죠. 그래서 OL이면서 LI 요 범위 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중에 리스트 여기 보게 되면 스타일 타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에 뭘로 정했냐면 대문자 A, B, C 바 같은 걸로 나오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어퍼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서 정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 항목인데 이걸 보게 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글로 되어 있는 작업인 것 같고 요거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해죠. 요것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시죠. 근데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건 조금 다른 형태죠. 그래서 영문 중에서 이건 뭐 신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영문 형태라고 하든 어떤간 뭐 아무래도 좋다 이거죠. 일단 타입을 정하자.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가 있는데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런 형태일 때 예를 들어서 이 영문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그 앞에 나오냐면 까만 형태에 해당되는 모습의 이제 그이 속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요같이 USA라고 하는 저희 그 클래스 이름 하나 더 주장해야죠. 그래서 스타일 타입인데 그때는 뭐냐면 까만색인데 칠이져 있는 거 이거 갖다 디스크라고 부른다. 한글로 되어 있는 항목들은 홍길동과 같이 이런 항목은 비어 있는 거죠. 서클. 그래서 이건 코리아. 이건 속이 비어 있는 걸 갖다가 서클. 이건 신간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래서 리스트에 이거는 새로운 거 리뉴라고 해요. 뭐 리뉴라고 하든지 하여튼 뭐 아무런 상관없고 자기가 각자 원하는 이름을 갖다가 클래스명을 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사각형이죠. 스퀘어라고 하는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나오는 이런 이제 그 목록들의 이 모습들 결정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스타일에 해당되는 모습을 결정을 했다. 세 가지 것들이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하나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홍길동, 스미스, 김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 내용들을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적도록 할게요. 그때는 body라고 하는 태그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죠. 오더드 리스트로 들어가 있고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IT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이제 의미는 여기 영문자로 들어간다 그랬죠. 영문자 대문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LI 이렇게 쓰면 알아서 저기 들어갈 거다. 제목만 적으면 된다. IT 그다음에 기술. 자, 이건 생략해도 돼요. 이건 생략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음,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홍길동이니 스미스니 순서하고 상관은 없죠. 따라서 이거는 unordered list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홍길동은 뭘로 되어 있냐면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선택돼야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항목은 항목인데 클래스가 코리아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해라 하죠. 뒤에 KO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다 클래스 이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 KOR이라고 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면 그때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뭐라고 표시가 되냐면 앞쪽에는 이와 같이 동그라미인데 비어있는 동그라미 서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IT 기술 서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죠. 여기 슬래시 li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칠해진 거. 요거죠. USA. 따라서 디스크 형태. 그래서 여기는 USA. 이 조건에 맞으면 이 사람의 앞에 들어간 거는 까맣게 칠이된 동그라미로 바뀐다. 이죠. 그리고 IT 컴퓨팅. 원칙적으로 하면 슬래시 li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어도 그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빼버렸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항목이 들어간 걸로 끝이니까 슬래시 ul. 그래서 unordered list 두 개 항목이 들어간 걸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A 다음에 B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여기서 결정이 난 거니까 이거 바깥쪽에 있는 거죠. 좀 더 위쪽에 있는 거. 따라서 여기에 li 웹이라고 쓰라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생략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생략 해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 다음에 이거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죠. 언어드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li에 요거 리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네모 박스가 나오게 하자. 김 HTML 파일. 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짝을 이루는 슬래시 오더드 리스트 OL 하는 걸로 짝은 맞추면 되겠고
마지막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바디. 물론 더 앞에 HTML이 있었을 거다 있죠. 슬래시 HTML은 HTML 이렇게 잡은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거가 실행돼서 나올 거다 이죠. 물론 웹 서버에다가 이런 그 HTML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 이 그 웹브라우저로 쓰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웹 서버 환경을 구축해 놓지 못했으니까 그냥 메모장으로 해놓고 이 폴더에 들어가서 가지고 실행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이 폴더에서 이제 그 메모 그 웹브라우저에서 뜨겠죠. 홈과 같은 데서. 자, 두 번째는 앞뒤로 나오냐 뒤쪽으로 나오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이 이제 뭐 글머리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스트 스타일의 어떤 저희 그 모습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한 거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가져오려면니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있는 곳에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갖다가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오기 작업해야 되는데 이 읽어오기를 어디서 하냐면 URL이라고 하는 데서 읽어온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A 그다음에 IT 썼더라. IT 기술이라고 돼 있네. 라고 돼 있었고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에 홍길동이라고 돼 있었죠. 홍길동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여기 스미스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바꿔서 여기다가 태극 마크가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하고 여기는 미국의 성조기가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죠. 음.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죠. 이건 별 모양, 성조기 모양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미국의 별. 자, 그럼 이런 건 어디서 가져오냐면 URL인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는 데서 가져온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때 태극 마크의 그림이 예를 들어서 플래그라고 하는 거에 가정하기를 플래그 코리아 점 gif라고 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가정하고 이거는 플래그의 USA의 gif라고 한 gif 파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스타일 파일만 쓸게요. 아까 LI라고 하는 거에 USA라고 하는 거를 정확까지 썼었죠.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더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읽어올 부분에다 쓰는데
URL 뭐죠? 이거 폴더면 폴더 아니면 내가 HTTP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디서 가져올 거면 그 해당되는 사이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내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갔다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파일 네임을 이렇게 적었어요. flag USA라고. 만약에 태극마크에 해당되는 그림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한다면 스타일 이미지 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있으면 되겠죠. 뭐 더 있다고 가정하고 아까 있는 거에다가 요거만 이제 좀 바꿔서 넣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썼으면 이 내용들을 때로 적어 홍길동하고 스미스만 적어 놓으면 여기에 USA라고 하는 스타일을 만나게 되면 앞에 아까는 저희가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것 대신에 뭘로 나오냐 하면 성적인 모습으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그다음 요거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모습은 뭘로 바뀌냐면 태극 모양으로 바뀐다 이제.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대신해서 이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냐 뒤쪽으로 나오냐 그거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인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거까지 이제 그냥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 핵심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여기 그 이 CSS3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담당해야 될 것이 맞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안 쓰더라도 이 동적 변화에 해당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이 관련된 실습 내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는 다 정적인 모습이었죠. 이제 동적인 모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림이 만약에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글씨만 가지고 하게 될 텐데 그림에 대한 이미지 색깔이 자꾸 변한다든지 이미지가 작았다 커졌다 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동적 변화에 대한 얘기에 대한 거를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동적 변화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변환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동적인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하는 거가 원칙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지 않고 이거 사용하지 않고 CSS만을 가지고 한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가지면 훨씬 더 다양한 어떤 형태의 이 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까지 또 배우고 뭐하고 하려면 불편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냥 요것만 가지고 한다. 종류는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하게 되면 실습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좀 덜 지루할 거다. 이죠. 그다음에 트랜지션. 그다음에 트랜스폼.
자, 이놈이나 뭐 비슷한 이름 같은데 우리말로는 이걸 갖다가 꼭 이제 바꿨을 때 뭐 우리말도 아니죠. 한자 써서 전환. 이거는 변환. 뭐가 큰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상으로는 이렇게 불러요. 이거 만화라고 안 그러고 만화 모습도 아니고 그냥 동적인 모습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다. 그냥 쓰죠.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글씨 모양만 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글씨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모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글씨가 점점 커지는데 확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설설설설 커지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거. 이거는 확 커졌다, 작아졌다, 확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모습들. 첫 번째, 애니메이션. 이걸 구성하려면 애니메이션 구성한다면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 그림 또는 만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동영상을 하나 꾸민다라고 했을 적에 시간대별로 개미가 기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개미가 기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개미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종이에는 여기에 개미가 있다가 그 다음 종이에는 요쯤에 갔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는 걸로 개미에 대한 모습을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쭉 뭐냐면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도 뭐냐면 애니메이션 하기에서는 구성상 시간별로 구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별의 어떤 장면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별 장면 해주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글자 같은 경우는 폰트를 커졌다 잘했다는 거는 이미 커졌다 잘했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이거죠. 그 크기에 대한 정보만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거에 대한 거. 이 두 가지 거만 잘 만들어주면 되겠다 아니죠. 자, 이걸 이용할 적에는 이런 표시를 써요. 골뱅이 표시를 쓸 때 애시라고 쓰죠. 이거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하냐면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액자에 들어가는 그림들 하나하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이걸 이용해서 요 이거 붙여 쓰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타일시트니까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이제 예를 든다면 뭐 그 이름이라든지 시간 관계라든지 하는지 이거는 이 예를 든다면 개미가 기어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기어가는데 5초 걸리더라, 10초 걸리더라 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화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몇 초마다 화면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시작되게 갈 것인지 거꾸로 갈 것인지의 어떤 모습에 대한 거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 횟수에 대한 어떤 물론 어떤 거를 갖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의 이름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죠. 개미가 기어가는 거에 대한 것인지 달팽이가 가는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는 애니메이션의 이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 이죠. 이 세 가지 것들 기본적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별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장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쓸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골뱅이 at 표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키워드를 쓰시고 나는 이 장면을 바뀌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어떠어떠한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쓸 것이다. 장면들. 예를 들어서 달팽이, 그럼 달팽이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개미, 그럼 개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름이 들어야 되겠죠. 개미입니다. 그럼 개미. 달팽이면 달팽이에 대한 영상들이다. 그리고 화면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화면에 다 하기 힘들면 시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글씨만 가지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됐다가 제일 끝에는 어떻게 됐다 또는 중간에 어떻게 됐다 그런 걸 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비율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되겠죠. 시작은 0%부터 시작해서 10%때 여기까지, 11%는 여기까지, 30%는 이쯤에 와가지고 이런 모습 뭐 이런 걸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의 비율과 그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스타일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이 스타일은 색깔은 어떻게 돼? 예를 들어 공이 굴러가는데 공이 처음엔 빨간색, 그다음엔 초록색,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을 테니까 공도 뭐 굵은 공, 아니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화면 구성이 프레임이 여러 개 된 걸 시간별로 처음에 시작, 두 번째 한 10% 지났을 때, 30% 지났을 때, 40% 지났을 때, 50%일 때, 100%일 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별에 대한 화면 구성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이 시간 비율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비율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돼요. 또는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 많이 나타내기도 그렇고 시작과 끝만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from이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to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야 되겠다. 이거는 0%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키워드고 그다음에 끝이라고 하는 거는 100%라고 하는 to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면 되겠다. 이거로 표현해 또는 이거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값을 내가 10%, 20%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냥 from to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두 개로 나타낼 수도 있겠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프레임을 여기에 문자만 가지고 한다 그랬죠. 텍스트 컬러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에 내 영상의 이름은 이렇게 하는 인 거다. 이제 아까 개미다 그러면 개미 모습이고 이거는 글자 모습에 해당된 건데 글자 모습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0%일 때 이거 붙였어. 0%일 때는 색깔을 여기 스타일에 해당된 거죠. 파란색으로 시작해라.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30% 시간이 흘렀을 때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0% 완전히 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화면은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자. 저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마이크 애니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시작할 적에 이거를 from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적겠다 이거죠. 이것도 색깔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색깔뿐만 아니라 여기다 폰트 크기도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색깔만 가지고 할게. 예. 빨간색으로 정하자. 시작할 때는 빨간색으로 하다가 끝날 적에는 100% 해당되는 걸 to라고 하는 의미로 쓴다.
파란색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하나 이제 그 비율을 시간 비율을 맞춰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from to라고 하는 이 그 키워드 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프레임에 대한 것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 이런 프레임에 대한 시간 장면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몇 번 반복할 것인지 한 번만 하고 끝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걸 할 건지 예를 든다면 이걸 할 건지 이걸 할 건지 결정해 줘야 되겠죠. 아니면 두 개 다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설정해 줘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스타일에 해당되는 걸 작성해 줄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에 대한 스타일 시트.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들어가요. 하나가 뭐냐면 어떤 영상에 대한 거냐, 어떤 저희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냐, 애니메이션 종류. 그래서 애니메이션 네임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애니메이션 이름이 하나가 텍스 칼라 애니가 있었고 여기는 마이 애니가 있었죠. 이게 애니메이션 이름이에요. 여기다 쓸 거다. 이거죠. 애니메이션 이름. 그다음에 이 이름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든다면 마이 애니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동작은 5초간 동작하겠다, 10초간 동작하겠다, 시간을 범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에 대한 거. 그걸 갖다가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여기는 시간 정보를 주면 되죠. 이것도 단위는 초 단위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초 단위인데 초 단위보다 좀 더 짧게 하겠다 그러면 뭐 0.5초, 0.5s. 예를 든다면 그러면 1초가 안 되는 2분의 1초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다음에 반복 횟수에 해당되는 거 몇 번 반복할 것인지 무한히 왔다 갔다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언급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카운트라고 해요. 반복 횟수? 예를 든다면 스팬이라고 하는 어떤 구간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마우스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면 거기에 되면은 개미가 기어가기 시작한다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접하려고 하는 그 구간이 있었죠. 그걸 스팬이라고 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어떤 동작하는 애니메이션 그 거를 집어넣을 건지 이걸 건지 이걸 건지에 대한 거. 예를 든다면 텍스트 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제 마이 애니 이름 하나 정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거를 5초간만 하겠다. 기간 듀레이션 5초. 5초 안에 동작한다 이제. 그래서 5초간 동작한다는 게 뭐냐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는 5초간 완전 완벽하게 한
그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한 단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시작할 건지 그걸로 끝낼 건지 한 번만 할 건지 두 번만 할 건지 무한히 반복할 건지에 대한 거. 반복 횟수, 이터레이션, 카운트. 난 이걸 갖다 무한히 반복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로 쓴다 이제. 난 여기다가 10번만 쓰고 싶다라면 10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엮어서 한번 애니메이션 동작해주는 이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 설계해 볼게요. 그림에 대한 건, 이미지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글자에 해당되는 걸로 애니메이션 형태에 대한 것만 나타내 보자. 자, 여기 같이 웹브라우저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처음에 꽝 그러는 글씨가 크게 나타났어요. 500% 정도 크게.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걸로 볼게요. 시간에 대한 걸로 보니까 나중에 화면에는 이 꽝이라고 하는 글자가 조금 작아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글씨 크기가 100%로 줄어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하게 한번 만들어줘. 꽝 그랬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게. 10번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0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되는데 뭐 그 숫자 값보다는 무한 반복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 낫지 않겠냐. 이제 10번 금방 끝날 테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작성해 보자. 저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다 써보자. 헤드부터 작성해서 헤드에 타이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 여기에 글씨는 유니코드로. 타이틀은 저기 안 써놨지만 myNEX라고 하는 걸로 그냥 타이틀을 적어 볼게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뭐 이 위에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되는 부분이 스타일 파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준다 이죠. 그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하나가 아니라 프레임은 여러 개 있어야지만 애니메이션 모습에 나오겠죠. 동영상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범이라고 하는 걸로 써요. 꽝이니까. 시작했을 때 모습 0%막 시작했을 때 from. 그래서 점점 커진 걸로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되는데 프레임을 두 개만 가지고 해보자 했죠.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폰트 사이즈는 500% 정도 글씨가 컸을 때
글씨가 5배 정도 커졌을 때의 모습.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글씨는 줄어드는 형태로서. 얼마로 줄었냐? 100%로 줄어든 이런 모습의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 어디서 뜰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나는 이런 그 타이틀 부분에서 쓰게 하려고 한다. H3라고 하는 이 타이틀 안에 요거를 불러다가 몇 번을 반복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글씨는 어떤 거다라고. 바로 모습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에 애니메이션 이름은 어떤 거냐. 바로 요거를 했던 거다. 꽝이라고 하는 거, 밤이라고 하는 거. 몇 초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3초 동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3초 걸린다. 몇 번 반복할 거냐면 무한 반복할 거예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3초 단위로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끊임없이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 무한 반복 인피니트 여기까지가 스타일에 대한 걸 결정해 준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꽝이라는 글씨 써놓은 건 아니죠. 그냥 500%에서 100%로 줄어든다는 얘기만 쓴 거죠. 물론 여기다 는 색깔까지 집어넣고 싶다면 컬러도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하나 더 넣고 싶다?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 돼. 이렇게. 여기다가 세미콜론 하시고 나서 컬러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레드. 자, 이렇게 하면 색깔까지 바뀌는 거죠. 글씨 색깔까지. 자, 이번에는 실제 어떤 글씨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뀌기 쉽은데 그 글씨 내용이 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그거는 여기서 써준다 이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H3 부분에 제목 부분에 여기다가 꽝이라고 쓸 거다. 이거 꽝. 그럼 이거 만나면 뭐 하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요거를 동작시킵니다. 이제 요 프레임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500%에다가 100%로 줄어드는 거죠. 자, 이게 다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동작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실행하면 바로 꽝이라는 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끊임없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변환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거예요. 자, 이상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거 했다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트랜지션. 아까는 확 변한다 한다면 이거는 서서히 진행시켜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는 서서히 서서히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는 것들. 변화로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는 무한 반복이 가능하죠. 넌 여기다 난 10이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10을 썼다면 10번만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 한 번만. 서서히 하는데 뭐 여러 번 하는데 귀찮을 테니까 한 번만 해라 이거죠. 자, 이걸 하려면 전환이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 전환. 그 전환하기 위해서 프로퍼티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여기는 이 그 전환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시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프로퍼티를 쓰고 그 뒤에다가 이 그 프로퍼티의 어떤 전환 시점에 대한 걸 쓰면 되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하고 그다음에 전환 시간에 대한 거죠. 네, 시간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걸 스팬이라고 얘기하는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트랜지션 전환은 어떠한 걸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바꾼다든지 하는데 여기서는 폰트 사이즈 바꿨을 때 저희 그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한다. 이게 5초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전환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5초 동안이고. 그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전환 효과가 시작돼야 된다.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작되는 거는 뭐냐면 마우스가 동작했을 때 또는 마우스 위치가 되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퍼티 값이 변할 때 변화 시 자동 실행된다 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완전한 걸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다가 콜론 하고 나서 호버라고 했을 때 이걸 가상 제그 이 이라고 하는 걸로 정해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우스가 이 해당되는 구간에 들어가면 마우스가 위치하면 그래서 마우스가 위치하는 경우에 호버라고 하는 걸 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프로퍼티 값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환 프로퍼티 값을.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 100%였는데 이거를 500%로 바꾸려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우스가 위치하면 부분이
부분에 폰트가 크기가 500%로 변경되는 거죠. 500%로 변경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얘기는 전환 프로퍼티 값이 바뀐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에서 프로퍼티 값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뭔가 동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가만히 있다가 아까 같은 게 애니메이션은 그냥 실행하면 바로 그냥 계속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어떤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뭔가 마우스에다 갖다 놓으면서 이제 값이 바뀌면 그때 가지고 이 동작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꽝이라고 하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물론 여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시작과 여기 끝이 있죠.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스팬이라고 하는 게 잡혀 있고 이거의 끝입니다라 해서 슬래시 스팬이라고 하는 걸로 잡혀 있다. 네. 구간이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마우스가 갖다 놨어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마우스 포인트다.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니까 그다음에 그제서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 글자가 꽝이었던 게 점점 꽝 약간 이거보다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약간 더 커졌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 이것이. 근데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어떤 시간 동안에 서서히 변한다 이제. 그 크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CSS3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어떤 경우에 마우스가 갖다 놨을 때만 된다는 얘기. 자, 이것도 완벽한 코드를 한번 다 작성해 보세요. document type, doc type, HTML. 자, 여기 메타, 캐릭터 셋, 유니코드 8, 타이틀, 스타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스팬이라고 하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거 아니죠. 이와 같은 이제 태그를 만났을 때 뭐 할 거냐면 변화를 일으킬 거다. 이게 틀린 거죠. 폰트 사이즈에 해당되는 이제 그 전환 프로퍼티가 있고 이 프로퍼티에 따라서 몇 초간의 시간을 가질 거냐면 서서인데 5초 동안에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5초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5초 동안에 서서히 꽝짜가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한 번에 하고 그냥 멈춘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 마우스가 갖다 냈을 때만 된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다가 또 하나
스팬인데 마우스가 갖다 댔을 때라고 하는 조건은 호버라고 하는 가상 셀렉터를 써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얼마로 바뀌느냐? 원래는 100%였는데 여기다 대면 500%를 바뀐다 이죠. 근데 500%를 갑자기 팍 바뀌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이건 100%, 이건 500%. 확 바뀌는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큰 글자로 바뀐다. 마우스를 댔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분이 있죠. 프로퍼티.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100%였는데 500%로 바뀜으로 해서 바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꽝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야 되겠죠. 그 부분에 마우스가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바디 부분이 작성해야 되겠다. 빼고 이렇게 쓸게. 패러그래프에 아까 스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마우스가 이렇게 동작. 그러면 끝난 거죠. 그 여기다 마우스 해당되는 부분이 닿으면 글씨가 확 커지는 것이 아니라 5초 동안에 서서히 서서히 커진다. 그 시간을 더 늘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5초가 아니라 한 20초 그러면 서서히 늘어나는 게 20초 동안에 보이겠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지금은 트랜지션 부분이다. 세 번째 부분은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은 어떤 거에 회전이라든지 아니면 확대라든지 아니면 축소와 같은 거. 회전이니까 보통 이제 시계 방향 이거는 축소도 가능하겠죠, 물론. 이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자, 여기서 회전시를 보게 되면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각도는 디그리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줄여서 이 G만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그렇게 된다. 연습도 하셔야 되니까 이거 다 이제 하려면 뭐 워낙 그 함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만 줄여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쓸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박스의 모습이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다. 트랜스폼. 그때 회전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20도 정도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다면 로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각도 값을 쓰는데 뭐 20도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시계 방향으로 옮겨야 되겠다라 한다면 이렇게 써라야죠. 20 그리고 디그리.
붙여 써야 돼요. 떼지 말고. 또는 가로 세로 크기에 해당되는 걸로 이 뭐 좀 늘리고 줄이고 뭐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스케일. 이거는 가로 혹은 세로에 대한 크기에 대한 거를 이 비율만큼 조절하는 거. 이건 세 배만큼 눌리는 거. 이거는 그대로 한 배 또는 두 배. 2라고 쓰면 두 배. 이건 세 배. 이 가로 크기를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의 거를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자료들이 길기 때문에 이거 실습 자료에 올라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해서 요거 다 해보시고 세 가지 거 되고 원래는 이제 이 글자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의 이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집어넣는 거를 오늘 해보시라 그러려고 하다가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 한 5분쯤 쉬었다가 아니면 바로 실습 4 자료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상해서 끝낼게요. 끝낸다는 게 아니라 실습 이론 내용은 끝나고 실습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바로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